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1일 플래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아베 일본은행은 정부자 회사 몇 번 빌려도 괜찮다. 발언 무리. 아베노믹스 실패 핑계 비판 목소리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는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그가 뭐라 했기에 이 난리이고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5월 9일 오이타 시내 회동에서 한 발언이 우리를 빚고 있다. 일본인은 성실해서 경제대책을 실시하면 많은 빚이 괜찮을까 걱정한다. 정부 재정을 가계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본은행과 함께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와 가계의 큰 차이다. 가계에서 하면 위조지폐가 돼버린다. 1000조엔 정부 빚은 절반이 일본은행이 사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60년 만기가 오면 차환해도 상관없다. 몇 번이라도 빌려 써도 좋다. 전세계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계는 그렇게 돼 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번 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이 발언을 문제삼아 추궁할 태세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SNS상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잇따랐다. 대외적으로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이라서 독립된 정책결정권이 있고 행정과는 별개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신용을 잃어버린다. 변제 없이 차환을 계속하면 소비세도 연금 감액도 없다. 반대로 연금 증액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아베노믹스에서는 나라 빚인 국채를 일본은행이 대량 매입함으로써 디플레이션 경제 개선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나라 빚이 크게 불어난 것에 대해 장래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일부 지식인들이 비판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자국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확대해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는 MMT, 즉 현대화폐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다. 경제평론가 스기무라 토미오시의 말을 들어보자. 이론상 가능해도 비현실적입니다. 이 발언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일본은행이 직접 인수하는 재정 파이낸스를 용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멈출 수 없게 되어 재정 적자가 늘고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옵니다. 정치 저널리스트 가쿠타니 고이치 씨도 같은 의견이다. 나라 빚은 1241조의 남짓으로 6년 연속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베 씨의 발언은 바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기시다 총리를 포함해 집권 자민당이 아베 씨의 발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아베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큰 실수죠. 아베노믹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 정권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도 추궁당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은 어느 나라의 자회사로 추락할 수도 있다. 총리 대신이 입법부의 장이라 국회에서 자인하고 자신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히로시마 선거 독식에 당 총재로서의 설명 책임도 완수하지 못할 정도의 거물이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책임져 줄 테니까. 하지만 여권 최대 계파의 좌장이고 재임기간 역대 최장 총리 대신이어서 그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이다. 경찰과 검찰, 언론사가 여당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걸 용인하는 것도 민도다. 이는 단지 현실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구미에서는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 미국 월가에서는 모너타이제이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시장에서도 극히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물 경제 자금이 부족할 때 적극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건 정부로서 당연한 얘기이고 서구에서는 합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정책이다. 국채 팽창은 당연하다. 요점은 제동의 문제다. 이걸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미나 중국, 한국 등에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현상, 빈곤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은 이대로 나라가 무너져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집착하는 관점이 현실 경제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눈앞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머지않아 타 죽을 것은 분명하다. 좀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반복하지만 문제는 제동에 대한 논의다. 격차가 확대되면 인구에 대한 부위 분배는 평균치에 대한 정규 분포가 아닌 빈곤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롱테일형이 된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빈곤층은 리터러시가 낮아 터무니없는 이론을 믿기 쉽다.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들과 같다. 평화가 계속되면 격차는 당연히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다수결인 이상 언젠가는 압도적 다수가 된 리터러시가 낮은 층이 정치적 주류가 되고 만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론을 주창하는 엉터리 지도자가 집권해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스스로 붕괴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틀리지 않았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다. 왜 디플레이션 탈피를 못하는지 하는 논의가 더 중요하다. 일본은행이 연간 80조 엔을 찍는다는 것과 정부의 재정 재건 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다. 이는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결코 실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80조 엔이 국내에서 소비나 투자로 돌면 경기가 좋아져 디플레이션 탈피로 향했을지 모르지만 말이다. 정부가 재정 재건 노선을 견지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채라도 사는가 하는 생각으로 엔화 약세가 심화된다. 즉 일본은행이 찍어낸 돈이 일본 경기를 좋게 하는 데 쓰이지 않고 미국 경기를 좋게 하는 데 쓰인다. 찍어낸 80조 엔이 국내에서 쓰이도록 하려면 올해 예산에 더해 방위비를 GDP의 3%로 한다거나 기초급여 월액 3만 엔을 국민 모두에게 나눠준다거나 하면 된다. 그러면 확실히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재무성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원치 않는 것 같다. 제2차 아베 정권 이후, 즉 구로다 씨가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일본은행이 새로 발행한 화폐는 500조 엔이나 된다. 확실히 이전 어느 기간보다 많은 화폐와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그러나 당초 인플레이션 목표를 플러스 2%로 잡았지만 현실은 마이너스 1.5%로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이 최근 체감하기로는 수입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율도 분명 오를 것이라는 느낌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극단적으로 부족해 디플레이션 느낌이 여전히 크다. 그것은 그토록 일본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수요를 채울 수준의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건 당연하다. 발행된 화폐가 실물 경제 속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에 더욱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국채 발행액이 여지가 아직 있다는 것이다. 돌쇠 한마디. 역시 비난도 있지만 옹호도 있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반응이네요. 계속 그렇게 갑론을박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